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새롭게 도입된 코로나 진단검사 방식인 자가진단키트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양양자 의원 지역사무실에 이어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정치권의 광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70% 지지율을 뚫겠다는 목표고 국민의힘은 20% 득표를 가져가겠다며 호남 민심 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붕괴 사고 16일 만에 실종자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를 위한 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젯밤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한 곳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고 첫 번째 실종자를 수습한 지 12일 만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붕괴 건물 27층 2호 안방 위쪽에서 핏자국과 함께 실종자의 작업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수색본부는 이후 내시경 등을 통한 정밀 탐색 끝에 매몰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실종자 5명 가운데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층층이 쌓인 콘크리트 잔해물들을 고려했을 때 사고 당시 실종자의 위치는 29층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점은 구조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 매몰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근처에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추가 발견을 위해 구조견들이 건물 상층부에 투입돼 교차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집안이 약하고 추가 붕괴의 우려가 있어 작업 방법은 하부 쪽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닌 28층 코어 부분에 측벽을 뚫고 진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위해 27층부터 29층까지 잔해물 제거 작업과 함께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서포트 지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고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에 구조 인력과 장비 등을 나를 건설용 리프트 설치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추가 투입된 탐색 전문 구조대원 30명도 수색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불러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아래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 등 붕괴 원인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6명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감리 5명 등 모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선 500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선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상무지구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32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34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선 154명이 확진됐는데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만 6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동부권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에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고위험군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개편인데요.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청 앞 선별검사소입니다. 하루 평균 3,000명이 검사를 받아 늘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었지만 오늘은 검사 창구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 대신 자가진단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방역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은 PCR 쪽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네, 해당 안 되시면 이쪽 자가키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로 20분 내에 1차 음성 판정자를 걸러내는 게 가능해 긴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PCR 검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범 지역으로는 오미크론이 조기 확산된 광주와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 등 4곳이 지정됐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선별진료소와 광주 23곳, 전남 15곳에 지정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빠르고 편리한 것 같아요. 네. 뭘 다 1차적으로 빨리 결과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자가진단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깜깜이 확산이 늘거나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 자가진단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검사를 본인이 하면은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필요하면은 뭐 당장 직장 출근 때문에 양성이나 곤란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세 이상이거나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 동사자,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는데요. 지난해 당시 민주당 소속 양양자 의원 지역 사무실에 이어 또다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실 여직원이 지역 보좌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건 모두 2차례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과 다음해 7월, 목포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보좌관의 지휘를 받는 상하 관계입니다. 해당 여직원은 첫 번째 사건 후 의원실을 사직했고, 두 번째 사건 발생 4개월 후 김 의원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가 의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바로 이제 김 의원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했고, 당 젠더폭력 상담소의 공고에 따라 지난달 9일 가해자를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상담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후 SNS에 제 책임이라며 사과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당해 조치가 마무리된 후 가해자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국회의원실 지역 사무소에서도 직원 간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져 5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도산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굴착기에 작업자 50살 A씨가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광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넘지 못하는 호남 70% 지지율을 뚫겠다는 목표고,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최초로 20% 득표를 가져가겠다며 호남 민심 구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호남이 새로운 미래 선언을 주도하는 핵심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송영길 대표 등은 곧바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실종자 가족과 피해 상인들이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보다 더 늦게 현장을 찾았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송 대표는 가족들에게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와 현장을 동행한 자리에서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될까 봐 그동안 찾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명절 전이고 이럴 때 더욱 힘드실 텐데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전날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각 당의 각축전이 광주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여성본부가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을 돌며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데이 장바구니 민생 투어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여성본부는 대선이 치러지는 3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아 파란색 장바구니를 가지고 장도 보고 민심도 청취하는 수요 파란데이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임미란 본부장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아서 선대위에 전달하는 기회도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 이준석 대표를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제 붕괴 사고 현장 가셨죠? 예, 맞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 요청으로 직접 그 붕괴 아파트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몇 층까지 올라가셨어요? 제가 그 29층까지 올라갔고요. 29층이 실제로 그 30층대에서 쌓인 그 적재물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참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저를 거기에 올라가 달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어떤 누군가를 탓하고 이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정말 어렵게 활동하시는 구조대원,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을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저희 야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진정성이란 단어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민들에게 보낸 손편지, 그건 어떤 부분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정당이 선거 때 전체 인구의 10%,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가구 수에 저희가 그 홍보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형형색색의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의 그런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후보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2,300자 정도 손으로 다 이제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남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담아가지고 손편지를 전달하는데 대선에서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우편함을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후보의 손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좀 이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선에 꽂힌 공약이라고 봅니다. 예. 광주 전남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후보는 이 광주에 있어가지고 일자리와 산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AI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이제 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AI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대학들,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이런 대학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광주하면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아 자동차와 그리고 최근에 시도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이런 그 성공이 광주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전장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갓 태동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입법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앞장서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먼저 하셨어요. 네, 입법 지원을. 네. 네. 그렇다면 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도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은 이 노력을 지속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20% 정도 되는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 뒤에 또 따르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당 출신의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기초의원이라든지 지방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또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호남 주민들께서 과거의 부산 지역의 주민들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도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에 조금씩 표를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부산은 경쟁 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부산을 놓고 가덕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엑스포 유치도 그렇고 양당이 경쟁적으로 많은 공약을 내면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호남에서도 저희가 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 체제를 위해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만 얻으면은 저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입니다. 유불리를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좀 더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단일화가 됐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지금의 다자 구도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전되는 지지율도 있고 저희 윤석열 후보에게 이전되는 지지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10% 초반 남짓한 지지율이 단일화를 저희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오롯이 이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다소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저희 후보와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저희 당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은 지금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획도 그리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참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부터 그 과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호남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여가 지나서 저희가 하는 노력은 광주와 그리고 호남 전반에 있어서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미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비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호남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얻어가지고 꼭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저희가 경쟁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광주 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에서 3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과 의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대신기공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1년간 47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년간 38건,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9개 회사가 475억 원을 실제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